영화대에서 대놓고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압사를 빼고 사고로 해라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2구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오전에 경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 발생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시 명칭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고 그날 오후에 명칭 관련된 지시가 내려지는데요. 보건복지부나 소방청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대통령 회의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를 제외하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받아들였죠. 네. 이게 참사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이 수습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정례식장을 못 구해가지고 전국으로 유해들을 지금 나눠서 분산 배치하고 있을 그 시간에 대통령은 주재회의를 열고 압사 빼고 사고로 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그래놓고 5일 동안, 6일 동안 꽃밖에 없는 참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정권이 이번 참사에 대해서 기만적이고 거짓 애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애초에 진상조사나 그와 관련된 그 처리 자체를 사고로 가볍게 뭉겨갖고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왜? 지들이 범인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단어만 바꾸면 이게 없어지나? 미련해. 이런 식으로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예 단어 자체를. 경은 또 그 사고 현장에, 참사 현장에 가서는 압사? 뇌진탕이겠지.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걔도 약간 관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처럼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지나가면 참 시진핑은 똑같이 무식해도 참 진중하시고 태도가 무겁다. 아니.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코스프레를 하는데 얘는 입만 벌릴 때마다 액션 취할 때마다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움직이는 자체, 드러나는 존재 자체가 진짜 창피하고 쪽팔리는 짓거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근데 꼭 이렇게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해갖고 뭔가 그 흔적을 남겨요. 그러니까 꼭 프레임 싸움만 하려고 그래. 이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야, 이거 빨리빨리 좀 덮어와. 이것만 하고 있어요. 자꾸 언론에 개입하려고 그러고. 결론적으로 이 정권 안에서는 이 참사를 절대 국가 권력의 잘못이라든지 일부러 조장되었거나 외부적인 개입이 있어서 일어난 참사라고 인정하지 않을 작정인 거고요. 끝까지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칠 때까지 이걸로 가고 나중에는 야 그만 좀 해. 그거 사고를 갖고 언제까지 이러고 떠들 건데 지겹다. 할 거라는 거죠. 지겹다고 얘기하겠죠. 그 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지겹다. 그만해라. 맨날 그러죠. 이 검사질 하던 버릇이 나와서 그래요. 억지로 범인 만들고 또 범인 바꿔치기 하고 조작하고. 죄인과 피해자를 억지로 뒤집는 짓거리를 해도 쟤들이 아무리 난리치고 1인 시위를 하고 법원에 항소를 하고 별지랄을 해도 그 결정이 안 뒤집히는 이런 것들, 이런 조작질들, 이런 불법 행위들을 마음대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나라 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애초에 원초적으로 이거를 원한 대로 해야 될 기본 프로세스대로 해결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야. 사고가 끝나고 사고의 내용도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때부터 이건 사고로 축소해서 끝내라는 걸로 가지고 지금까지 용화되는 대응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를 국민이 아닙니다. 그럼 검사는 검사질 해갖고 지가 일부의 피해자를 냈을 때는 언론이 안 실어주니까 몰라.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갈 거다. 이게 우연히 사고일 거다. 언론이 말 안 하니까 정부는 잘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중에 또 단독 보도가 또 나왔어요. 우리가 그 부검만 전체적으로 하자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지난달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직후에 경찰은 옷이나 휴대폰, 또 생수병 이런 물건들까지도 다 수거를 해갔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검사 대상은 사탕이나 젤리로 추정되는 물질과 페트병 400여 점인데 모든 검사에서 당연히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남겼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종의 이제 식음료 종류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갖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가소롭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마약 검사한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거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거 해가지고 마약 검사한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이야. 그리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마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놈이에요. 진짜. 이 마약을 하게 되면 길거리를 나가질 않습니다. 왜? 이 자율신경이 무너져 갖고요. 정상적인 그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마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길거리를 나가면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게 되고 제대로 못 걸어요. 마약을 세게 하면. 그래서 왜 그 사진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그 이제 마약거리 같은데 사진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좀비처럼 사람들이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마약 중독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마약을 하면은 그냥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 기분이 몇 배가 좋아지는 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정상적인 것 자체를 전상적인 못하는, 신체 예, 활동을 할 할 수가 수가 없어요. 없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마약거리 사진 조금만 찾아보시면 사람들이 사람 안 같아 진짜 좀비처럼 이러고 가만히 있어 몇 시간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마약 복용자가 거리로 나왔다라는 이거를 가지는 자체가 이게 이 생각이 마약 단속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당사자의 사체라든지 유류물을 통해서 검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좀 모질이 같은 짓거리입니다. 그거하고 똑같네요. 중국이 노르웨이에서 온 연어 포장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었다. 한국에서 온 옷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꼴이야. 그런 꼴 진짜.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상식도 없는 애들이 일선 경찰관이나 마약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청취를 하거나 조언을 받았으면 이런 무식한 짓을 안 합니다. 이게 돈지랄인 걸 알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없는 걸 아는데 이런 짓거리들을 경찰이 만일 했다? 그러면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일선 경찰이 비품인 시료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걸로 갖고 길거리에 있는 페트병을 갖고 시료 조사한다고 그걸로 썼다고요? 그럼 심할 썼어. 말도 안 돼. 경찰 장비를 갖다가 쓸데없는, 야, 너 바보 아니냐? 그거 검출 안 되는 거 알잖아. 농도 얼마 이상 안 되면, 농도 이상 얼마 안 되면 나오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타액이라든지 직접적인 그거 안에서 채취를 안 하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채취를 하면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는데, 찾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158명, 누군지 모르지. 거길 지나다니는 쓰레기를 버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유류품 안에서 마약이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누구를 특정할 수 있어? 거기 들어가는 수만 인파들을 다 마약 환자로 다 몰아넣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왜 쓰레기라고 했냐면 유류품 마약류 검사가 있잖아요. 페트병 400여 개입니다. 이거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 거야. 누구 건지도 몰라요. 사탕 추정, 젤리 추정.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경찰이 이런 껌 씹고 뱉은 것까지 이게 전부 다 갖다가 이게 쓰레기통 뒤진 거라니까 이게. 쓰레기통 뒤진 거지. 그거 하고 있는 경찰이나 그거 감식하고 있는 감식반도 쪽팔릴 짓인 거야. 뻔히 알거든 안 나올 거. 아우 진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마약으로 어떻게든 몰고 가고 싶은 겁니다, 얘네들은. 아니 압사 사고에서 어떻게 진짜 마약을 생각해낼 수가 있지?
그리고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렸다. 못 지금도 마약으로 어떻게든 엮어보기 끝까지.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러다가 그 교웅이 총 맞아 죽어도 마약 검사할 놈들이야. 총 안에 마약이 묻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아. 마약 왜요? 때문에 왜요? 아예 공기 속에 마약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전 국민 다 마약 검사하지 그러면? 아유 진짜. 와우. 나는 이러다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마약 성분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왔다고 할 사람들이네? 그거 조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지금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정신적인 마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도 정상이 아닌 줄은 알겠지만 지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나머지 국민들,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지금 마약 환자를 만들어갖고 그 핑계로 뒤집어 씌우려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진짜 문하나가 지적한 대로 어떤 형태든지 나중에는 증거 조작을 해서라도 이거를 마약으로 덮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도 서슴지 않을 놈들이라 라는 생각에 걱정이 더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마약과 상관이 없고 관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야, 방송에서 그 마약의 그 증상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던데, 그러니 니들은 마약했지 할 놈들이에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송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성적까지 뭐든 걸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다 가능성이 다 잘해있기 다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이런 얘기 나와서 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약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 방송은 노딱입니다. 괜찮아요. 옛날부터 노딱이었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우리가 구글한테서 뭘 얻어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던져버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다른 어떤 진보 언론이 이런 데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조금 이태원 참사가 잊혀진 것 같은, 이슈의 중심에서 좀 뒤로 한 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들 구독자 많은 데들은 이제 몸을 사르셔야 하니까. 그게 뭔 비겁한 행동이냐고. 왜? 그렇게 몸을 사려갖고 뭘 원하는데? 노딱을 들맞는 걸 원해? 저는 줄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지금도 이태원 참사, 낙탄 사고, 그다음에 지금 그 채권 신용 부실 문제, 그리고 청담동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신규 뉴스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정황이 있거나 이상한 뉴스가 있거나 뭔가 저들의 획책이 나오면 끊임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 이 정권이 끝까지 버텨서 4년, 5년을 더 하게 된다 하면 그때까지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강원도에서 있었던 그 레고랜드를 뽑아먹기 위한 일부 무식한 장모를 비롯한 강원도에 있는 이 토건 세력들의 장난질이 이 일파만파로 커서 한국 신용 등급을 2단계 낮춰버린 거고요. 낙탄 사고는 분명히 우리 군의 탄이 아닌 다른 데서 날라온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리고 탄도 미사일이 아닌 이 비행하는 유도 미사일이 추락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끝까지 주장할 거고요. 청담동 게이트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반드시 있었고, 그리고 그게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였다는 점이 밝혀질 때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이 배경 안에는 한동훈과 이와 같은 이 사고를 조장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세력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틀렸다고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고 누가 반대를 하시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4가지 문제에 관한 한 결코 이와 같은 주장을 또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냐? 또 그 똑같은 얘기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 안에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이러니까 15만이 안 되는 거야. 저희 한 14명 남았어요. 안 돼, 오늘도! 다시 뺀다 또.
조금이면 또 빠져. 중요한 거는 여러분 15만 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5만 1000명이 돼야 저희가 보너스를 그러면 15만 1000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 그래 15만 1000원 줄게. 아 15만 500명만 하자. 500원 깎아서. 내가 좀 일찍 줄게. 15만 500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유 거 돈이 넘어가시죠. 급한 걸. 예, 저희는 아예 지금 직원들이 별 기대가 없어요. 기대 안 합니다. 네. 네. 자, 제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모니터가 안 보이니까 이국장이 주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 달라 기종이. 네,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 안에서 빼와야 돼. 그러면 네. 자, 다음 건 뭐랄까요? 뭐죠? 변환한 거 해주세요. 네. 네, 뭐 한동훈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 좀 해볼게요. 그 검찰이 유족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당시 검찰은 마약 단속을 한 바 없고 경찰 일부 단속을 참사 원인으로 연결짓는 건 비상식적이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라고. 네. 지금 그 당시에 검사 58명 이상 아니 검사는 검찰, 6명이죠. 경찰. 검사 6명 이상이 전담으로 배속이 돼 있었고 네. 그와 관련된 사전 공문들, 업무 협조 공문들이 다 나갔는데 마약 단속한다고 나갔는데 그게 없었다고 지금 와서 그리고 아니- 부검 제안이 어떻게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검사의 결정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마치 이번 사태는 일부 마약 환자들이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 휩쓸려서 희생된 거라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죄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 누가 억울한데? 억울함 풀기 억울한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냐고 댓글에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네. 누가 억울한데 도대체? 왜 네가 억울하니? 아, 마약 사범 못 만들어서 네가 억울한 거 아니야? 지가 억울하겠지. 그렇죠.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까 지가 억울한 거겠죠. 아니 희생자들을 마약 범죄자로 해놓고 야, 옛날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는 목숨으로 그 책임을 다했거든. 그럼요. 마약과의 전쟁에 졌잖아. 니들 패배했잖아. 모국에서는 배도 잘 가르더라. 그러니까 응. 야, 너 배 가르는 방법 알려줄까? 이렇게 일단 붕대를 감아. 크게 천으로 감아. 그다음에 쭉 찢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뒤에서 목을 탁 베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플까봐. 동시에 해줄까요? 아니면 혼자 할래? 제가 이런- 케이크 칼로 해드릴게요. 저한테. 세상에. 오 잔인한 사람. 네. 아, 이렇게 말도 오, 안 되는 잔인한 얘기를 네. 말도 안 되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케이크 칼로 네, 이런 애들은 네, 그런 네. 방법을 죽을 때까지요. 네. 케이크 그래서 칼로요. 마치 이것도 유족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진짜? 아휴. 자,